네, 일단은 책 말고요. 기본적인 설명 좀 할게요. 그래서 문자로 보는 것보다 숫자로 보는 게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좀 봅시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인 요런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요렇게 될 테고 x가 이거 아니면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얘네를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두 근. 근데 이 두 근을 뭐 할 수 있어요? 더해볼 수도 있고요. 뭐 해볼 수도 있겠니? 곱해볼 수도 있겠죠. 진짜 더하면 뭐 나와요? 3하고 1이니까 4가 나올 테고요. 곱하면 3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서 이 식에서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다. 얘네를 하는 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근데 얘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보면 이 3하고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 뒤에 숫자가 근인 거야. 빼기 뒤에 있는 이 숫자가. 근데 이 3하고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얘를 다시 전개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합시다. 그쵸? 얘네가 두 근인데 얘네를 전개할 때 얘네 둘을 마지막에 뭐 해요? 곱한 게 이 친구 아니에요? 두 근을 곱한 게? 그쵸? 그러니까 식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가 두 근의 뭐를? 곱을 얘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걸 전개를 이어서 하다 보면 이 부분 말고요. 전개를 하다 보면 얘랑 얘랑 곱해서 생기는 빼기 x가 있을 테고 얘랑 곱해서 생기는 빼기 3x가 있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있는 빼기 4가 나오는 거야. 지금 보시면 이 계산이 뭐예요? 요 계산이 이게 x로 묶으면 빼기 1과 빼기 3을 계산하는 더하는 과정. 이렇게 쓰지 말고요. 빼기 1과 빼기 3을 더해서 빼기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 1하고 3이 뭐였니? 네, 이 x값 근인 거잖아. 근데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쓰다 보니 플러스지만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전개를 하면 3하고 1, 두 근을 더하기는 하지만 둘 다 뭐가 붙은 채로? 음수가 붙은 채로 더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물이 두 근을 더하긴 더한 건데 음수가 붙어 있게끔 나온다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은 네, 여기서 찾는 거 맞아요. 곱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합은 부호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찾던 거랑 여기 인수분해에서 쓰다 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생각하는 게 두 근을 합한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공식으로 정리할 건데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돌아갔을 때 3x랑 1x 근데 빼기 1x랑 빼기 3x를 계산하니까 두 근을 더하니까 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 이런 식이 있다고 봅시다. 이 식은 뭐예요? 네, 원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위에 있던 식인데 거기다가 몇 배 한 식인 거예요? 2배 한 식이 이 친구예요. 그쵸? 그럼 이거 인수분해서 풀면 x가 뭐 나와요? 3하고 1 얘랑 똑같이 나와요. 얘 두 근의 곱과 합을 찾으시면 합은 4, 곱은 똑같이 3 나와. 에이 선생님 근데요 이 친구는 아까 얘가 곱하기를 얘가 합한 걸 뜻한다며요. 근데 6 나오고 8 나오는데 다른데요? 맞아요. 달라요. 왜 다른 거야? 네, 누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얘가 다 똑같이 몇 배 했기 때문에 2배로 커진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2배 커져서 그래. 원래는 4하고 3인데. 그치? 누구만큼 커진 거야? x제곱 앞에 있는 얘만큼 커진 거야.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얘를 얘기하는 거 맞아. 여기에 부호 반대로 뭐? 마이너스 붙인 거. 근데 이거만큼 곱해진 거잖아. 이만큼. 그래서 요게 2로 나눈 게 두 근의 합 4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곱도 똑같아요. 그냥 뒤에 있는 게 인수분해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두 근의 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몇 배 커진 거야? x제곱의 앞에 있는 얘만큼 커진 거니까 나누기 하셔야 돼요. 계산하면 이거잖아. 아,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보통 이렇게 쓰죠. 여기에 두 x값 근을 보통 우리는 문자로 알파 베타라고 보통 표현 많이 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럼 우리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찾는 연습을 할 거야. 어디서? 식에서. 그러면 두근의 합이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인데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고요. 즉 얘고요.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뒤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예요. 근데 이거는 맨 앞에가 보통은 2차 방정식 앞에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정확하게는 A배만큼 지금 커진 식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은 뭐다? A분의 C다. 요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문제 푸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할 거 없어요. 오늘은 이것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되세요. 얘가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알겠니? 그래서 한 2주간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단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원. 제일 집중했으면 하는 단원이니까 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문제 돌아가시면 책에 미안해요. 책에 보시면 86쪽에 애초에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두근의 합은 아까 얘기한 대로 A분의 B인데 B가 부호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근의 곱이 뭐다? A분의 C다. 얘를 정확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시면 얘를 근의 공식으로 써서 유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아까 숫자로 해서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시겠고요. 밑에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서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요. 뒤에 넘기시면 개념 3 있는데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볼 거고 개념 4 역시도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봅시다. 대표 유형 1번입니다. 뭐라고 돼 있니? x제곱 빼기 5x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에 두근이 생길 거예요. 두근 구해봐 하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근의 공식 써서 이상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걸로 이상한 숫자로 해가지고 1, 2, 3번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쓸 거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문제에서 찾아서 쓸 거예요. x값 안 구하고요. 지금 식이 뭐니? x제곱 빼기 5x 더하기 3이니까 두근의 합이 뭐예요? 맨 앞에가 1이니까 가운데랑 끝에 것만 보면 되겠죠. 합은 빼기 5인데 마이너스 붙인 얘. 두근의 곱은 맨 뒤에 있는 친구, 요 친구라고요. 요것만 가지고 식을 변형해서 1, 2, 3번 찾자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합하고 곱이지 빼기 값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야? 합을 가지고 구할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제곱돼 있으니까 얘도 뭐라고 쓰셔야 제곱을 구하셔야 같다라는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둘 다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다 나와.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 가운데 뭐 튀어나와? 마이너스 2ab라고요. 여기는 플러스 2ab고.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마이너스 2를 만들고 싶은 거야. 플러스 2에다가 뒤에다 뭐 하셔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빼기 4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ab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단원에서 했던 식변형이죠. 요렇게 변형해서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푸시면 어떻게 되겠니? 둘이 더한 값이 5니까 5, 25 빼기 4 곱한 거 3, 12 답 얼마?
요게 1번 답이겠죠. 13이 되셔야 되는 거겠죠. 요게 1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역시 우리 1단원에서 했던 세제곱 세제곱을 합곱으로 이용해서 찾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니?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합을 역시 몇 제곱 할 거예요? 세제곱 합시다. 그래야 전개하면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나오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얘도 전개하면 쓸데리 없이 중간에 3a제곱이 3ab제곱 이런 게 튀어나오잖아. 같이. 이쪽엔 없다고요. 그만큼 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요? 더한 거에 세제곱 빼기 3ab a 더하기 b. 얘가 공식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두 근을 ab라기보다는 알파 베타라고 쓰기 때문에 알파 베타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AB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고등학교 내내 이 알파 베타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이 기호를. 그러니까 좀 써버릇 하세요. 귀찮더라도. 알파 베타. 이 친구 얼마예요? 5래매요. 두근 합. 5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120. 빼기 3. 둘이 곱한 거 3이니까 또 곱하기 3. 더한 거 얼마예요? 5. 요렇게 되시는 거겠죠. 즉 125에서 뭐 빼는 거예요? 45 빼는 거잖아요. 답 얼마? 80.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3번까지 할게요. 괜찮죠? 예, 할게요. 3번도 뭐예요? 식변형이죠. 얘를 찾으라는데 알파, 베타 각각 얼마인지 알면 이거 그냥 각자 넣어서 풀겠죠. 너무 복잡하니까 식을 변형해보자고요. 분수 계산을 할 건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하자고요. 통분. 통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분모가 이렇게 똑같은 거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6분의 1로 통일하잖아. 밑에다가 베타를 곱한 거니까 위에다도 뭘 곱해야 돼? 베타를 이렇게. 이쪽에 알파를 곱한 거잖아. 그럼 위에도 뭘 곱해야 돼? 알파를. 이렇게. 분모는 얼마인지 알잖아. 3. 우린 누구만 찾으면 돼요? 요 친구만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게 찾아요? 합을 제곱하겠죠. 그래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니까. 근데 뭐 나와? 2ab 나오잖아. 쓸데리 없이. 그거 빼야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더한 게 5니까 25 빼기 236 얼마? 19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뭐 나오셔야 돼요? 곱한 게 3이니까 3분의 19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곱만 결국 문제는 이게 합곱이지만 1단원 문제 1단원 식정리 문제. 얼른 해볼게요. 푸세요. 자, 우리는 요 계속 합곱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갑시다.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2번 문제가 있는데요. 네,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걔는 페이크고요. 결국 문제는 두 번째 2차 방정식인데 여기에 두근이 앞에 했던 여기에 합과 곱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식의 두근의 합과 곱이 뒤에 식의 근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 앞에 있는 이 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거예요. 두근을 못 구해요. 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합곱만 구하시면 두근의 합은 여기가 p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p. 곱은 그대로 따라가시는 이 친구.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풀 거야? 결론은 내 뒤에 있는 식을 풀 거야. 뒤에 이런 식이 있대요. 근데 얘는 두 근이 뭐냐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5란 얘기인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얘가 여기선 근이라며. 그러니까 근을 찾은 거죠. 아이씨,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3 때부터 하지만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근이 뭐다라고 알려주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대입하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대입하라고. 근이 뭐다라는 얘기는 식에 넣자라는 얘기인 거라고. 넣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에 넣으시면 25 마이너스 5 넣으면 15 더하기 Q는 0이니까 Q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40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PQ 찾는 게 목적이나 Q는 찾았어요. 이 식을 다시 써보시면 이런 식이 되겠고, 인수분해하면 진짜 얘는 근 찾을 수 있잖아. 식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겠니? 네, 빼기 8이랑 5니까 x 빼기 8x. x가 8 마 5가 되시는 거고, 우리가 찾으려는 친구는 마 5는 이미 문제에 써 있었고, 누구?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가 8이라고요, 지금. 누구? 그래서 p가 얼마 나오셔야 돼요? 답. 마 8. q는 뭐다? 마이너스 40.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는 합곱만 갖다 쓰는 거예요. 왜? 얘네가 여기서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근이 하나가 진짜 아는 숫자니까 대입. 근을 알려줬다는 건 보통 대입이라고요. 대입해서 q 찾고 진짜 식 다시 완성시키면 p도 찾을 수 있겠죠. 네, 얼른 풉시다. 2번입니다. 푸세요. 바로 3번도 볼게요. 여러분 잘한 것 같아서요. 뭐 어려운 거 아니라서 바로 볼게요. 3번. 자,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우리가 두 근을 어떤 식이 있는데 두 근을 보통 이렇게 모르는 문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쓴다. 근데 수학에서는 모르는 문자가 많아지면 힌트도 그만큼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는 되도록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 보시면 두 근의 차이가 5난데 알파, 베타가 숫자 5 차이 난데 이걸 힌트로 줬기 때문에 문자를 좀만 적게 쓰자고요. 어떻게? 얘랑 5 차이 나는 숫자래. 그러니까 베타라고 쓰지 말고 5 차이 나는 표현만 하자고요. 5 차이 난다는 게 뭐야? 5만큼 클 수도 있고 5만큼 작을 수도 있고. 얘가 알파면 또 하나는 뭐라고? 알파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고요.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아, 그럼 이렇게 쓰세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5 차이 나는 거고 얘도 둘이 5 차이 나잖아. 뭘로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둘이 차이가 5 난다는 느낌만 내주시면 좋아요. 이런 문제류가 뭐 있냐면 만약에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오고 이번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두 근이 2배 차이 난대. 그럼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베타가 아니라 얘보다 2배 크다고. 뭐라고 쓰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쓰자고요. 이렇게 두 근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게 3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시인 거고요. 돌아가서 보시면 얘네가 지금 두 x값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k를 구하래요. 우리가 합곱을 배우고 있는데요. 합곱을 보통 언제 쓰냐라고 얘기하면 요 1번 문제처럼 아이고 미안해요. 1번 문제처럼 두 근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쳐놓거나 두 근 알파 베타를 막 변형해 놓거나 아니면 2번 3번처럼 뭐 이 2차 방정식의 가운데나 끝부분에 모르는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합곱을 되게 많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합곱이니까 무조건 합곱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섞여 나오면 이런 경우에 합곱을 쓴다라고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처럼 가운데나 끝에 이렇게 모르는 문자를 모를 때 합곱을 막 한다고요. 그래서 합곱을 할 거예요. 괜찮아? 자, 두 근을 더하면 뭐 나와요? 합. 진짜로 두 근을 더하면 2알파 더하기 5 나오죠. 두 근을 곱하면 뭐 나와요? 알파에 알파 더하기 5. 근데 이건 내가 진짜 두 근 가지고 푼 거고 식에서도 합곱을 찾을 수 있잖아. 합이 얼마 나오셔야 돼요? 는 가운데인데 빼기 빼고 쓰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은 뭐 나와요?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네, 위에는 2알파는 2k 빼기 4. 괜찮아요? 밑에는 알파에 알파 더하기 5는 6k. 얘네 둘을 연립할 거야. 문자 2개씩 2개니까. 연립이라는 게 꼭 더하고 빼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입해도 괜찮고요. 뭐 어떤 식으로 어쨌든 2개를 같이 섞어 푸는 걸 우린 연립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친구는 선생님 얘 보니까 2로 다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 식에다가 대입하자고요. 선생님, K는 써가지고 대입하면 안 돼요. 여기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쓰면 여기 식이 알파에 대해서 나오는 거겠지. 그럼 알파 찾고 다시 넣어서 K 찾으면 돼요. 야, 90쪽에 3번이에요. 90쪽에 3번. 근데 지금은 뭐 찾는 게 목적인가? K 찾는 게 목적이니까 알파 대신에 K를 넣어서 K에 대한 걸 풀면 한 번에 푸는 거니까 더 편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셔서 대입해서 풀 거예요. 우리는 알파 대신에 K 빼기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겠니? 요건 요렇게, 요거는 K 빼기 2 더하기 5니까 요렇게. 가,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K인데 넘어오니까 빼기 5K.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K를 모두 구하라니까 얘네 둘 다 찾으셔야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근이 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알파, 베타가 아니라 한 문자로 좀 써달라. 요게 핵심인 거야, 한 문자로. 그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운데나 끝에 모르는 게 있으면 뭘 쓴다? 합곱을 쓴다. 내가 찾은 두 근의 합과 곱이랑 식에 써있는 합곱을 비교해서 푸는 겁니다. 해볼게요. 푸세요. 넘기시면 이제 4번 볼 건데요. 두 개만 하고 시작. 두 개만. 4번이고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기본 설명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두 근이 2랑 3 나왔대. 그럼 원래 식이 뭐였게? 이런 거를 중학교 때 한 적 있죠. 아, x값이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인수분해를 통해서 2랑 3이라고 찾은 거구나. 아, 전개하면 뭐겠구나. 얘가 원래 식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을 알려주면 인수분해 형태로 쓰고 전개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함수, 다음 단은 2차 함수도 할 텐데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식 세울 땐 맨 앞에 A배를 꼭 해주셔야 돼요. X제곱 앞에가 무조건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보통 1이긴 한데 2X제곱을 시작하는 것들도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꼭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X제곱 앞에 뭐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뭘 하는 거야? 근을 알려줄 때 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 인수분해 쓰고 전개하고. 근데 우린 이제 뭐 할 거예요? 1번 문제. 네.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 쓸 거야, 똑같은. 자, 1번 문제는 뭐예요? 네. 어떤 x제곱 빼기 8x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두 근을 구하면 이상하게 생겼겠죠. 근해 공식을 쓰시면. 근데 여기서 뭐는 이쁘게 쓸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가운데 거 8이겠구나. 두 근의 곱은 4겠구나. 이렇게 이쁘게 쓸 수 있겠고 이 친구가 메인이 아니라 어떤 식이 있는데 두 근이 얘 8이랑 얘 4를 갖다 쓰는 건데 이 8과 4가 두 근이 되게끔 2차 방정식 좀 세워줘 라는 얘기인 거야. 아까 이거 중3 때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8하고 4가 두 근이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네, x 빼기 8, x 빼기 4는 0. 그리고 원래는 항상 식 세울 때 앞에 뭐 붙여야 돼? a 붙이셔야 된다고. x제곱 앞에가 뭔지 모르니까. 문제에서는 x제곱 앞에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얘를 붙일 필요 없겠죠. 전개하면 1x제곱이니까. 그래서 전개하면 뭐 나오니? 8x, 4x, 12x, 4, 8에 32. 요 친구가 1번의 답이겠죠. 방정식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치? 자, 2번도 할 거예요. 2번도. 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두 근이래요. 자, 얘는 뭐가 다르냐면 얘가 메인인데 2번이 메인이에요. 잘 보세요. 아까는 두 근이 결국은 합곱이니까 뭔지 찾았죠. 두 근을 아니까 식 세울 수 있었잖아.
근데 이번엔 두근이 얘랑 얘래. 얘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그럼 앞에처럼 식 못 세우잖아요. 맞아요. 이게 같은 1, 2번이지만 2번은 문제풀이가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볼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두 근이, 그러니까 이 문제 말고요. 일단 예시를 좀 봅시다. 쉬운 걸로 예시를. 뭔지 몰라. 뭐 알파랑 베타래. 근데 두 근의 합이 뭐 3 나오고 곱이 2 나왔대. 근데 식 세워봐 라는 거야. 두 근을 모르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식은 못 세우겠어. 근데 합곱을 알려줬잖아. 그럼 식 세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야. x제곱 합이 3 나왔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3이야? 아니잖아. 반대로 본다며. 몇 x? 빼기 3x였겠구나. 곱이 2래. 그럼 뒤에가 얼마인 거야? 요렇게도 식을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두 근을 알면 진짜 인수분해 형태로 식을 세우는 거고, 두 근을 모를 때는 합곱을 이용해서도 식 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얘도 똑같죠. 식 세우고 나서 뭐 붙이셔야 된다고 항상 괄호 치고 x제곱 앞에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것도 식 세우는 방법이라고요. 돌아가셔서 뭐 보시면 지금 문제 보시면 두 근이 하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래요. 각자 얼마인지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못 쓴다고. 근데 우린 얘 뭘 구할 수 있어? 합과 곱은 구할 수 있어. 선생님 이상한데 아니야. 합 뭐예요? 이런 거고. 통분을 할 수 있잖아. 통분하면 뭐 나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나올 거예요. 양쪽에 곱하면. 그러면 우리 계속 지금 이거 같은 걸로 하는 거야. 얘랑 1번이랑 똑같은 거 갖고 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아까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온다며. 뭐예요 그러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걔네 둘이 더하면 뭐 나온다고? 2 나오는 거라고. 둘이 곱하면요. 얘랑 얘 곱할 거예요. 곱하기는 어떻게 해? 그냥 통분 이런 게 아니잖아. 더 쉽잖아. 이거잖아. 그럼 뭐 나와? 얘가 4니까 뭐 이거 나오는 거겠죠. 얘.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은 구하기 어려워. 근데 합곱은 구할만 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식 세울 수 있지 않겠냐고. x제곱 합이 2 나왔대. 합이 2 나왔대. 그럼 뭐예요? 식이 빼기 2x 더하기 아니에요. 부호 반대로니까. 곱이 뭐 나왔대? 4분의 1. 그러면 두 분의 곱 4분의 1. 이거라고. 메인, 기본, 베이직이, 뼈대가. 근데 항상 식 세울 때 뭐 붙이셔야 된다고? x제곱 앞에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붙여야 된다고요. 문제 봤더니 x제곱 앞에가 4였으면 좋겠대. 뭐 붙여달란 얘기인 거야? 4 붙여달란 얘기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시면 4x제곱 빼기 8x 더하기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같은 문제 안에 있는 건데 풀이가 좀 다른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고요. 두 개 풀고 쉬었다 할 거니까 풀고 쉬어야 돼. 풀고. 알겠죠? 봅시다. 보세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밑에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할 거예요. 6번 가지고 해볼까요? 6번. 이제 6번 갖고 다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아이고 문제가 너무 조그맣게 나오네요. 6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친구를 x값으로 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찾아줘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앞에 식 여기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냐 얘는? 요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얘기 괜찮아요? 그쵸?
요거 연계하면 3하고 빼기니까 나오잖아. x가 뭐 나오는 거니? 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얘네를 메인으로 하는 거야. 메인으로. 그러니까 우린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좀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알파를 1이라고 보면 이 친구는 뭐예요?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미 7이니까 얘는 그냥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 하자고요. 우리 분수 안에 분수 풀 때는 요 1을 1분의 1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안에 것끼리 곱한 게 밑으로, 바깥의 것끼리 곱한 게 위로. 마이너스는 어차피 그냥 앞에 한 번, 아이고 미안해요. 한 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얘네가 뭐라고요? 얘네 두 개가 근인 거예요. 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인수분해 했더니 하나가 얘, 하나가 얘가 나왔다는 거야. x값이. 근이란 얘기는. 근데 우린 뭐 할 거예요? 거꾸로 식을 세울 거야. 식을. 자, 해보자. 아까도 했지만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x값이 이거 하나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나오려면 식은 반대로 x 더하기 2분의 3 x 더하기 3분의 2 요런 식이어야 되겠죠. 근이 저렇게 나오려면.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는 0. 제일 중요한 건 뭐? 식 세운 다음에 앞에 항상 뭐 붙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x제곱 앞에 뭐가 있을 거다. a 붙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자고. 근데 x제곱 앞에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얘들아. 6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요 a가 얼마란 얘기인 거야 결국은. 6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네, 차근차근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x제곱 괜찮아요? 플러스 숫자가 좀 그지 같네. 2분의 3x 3분의 2x 약분하면 1 이렇게 되겠죠. 뭐 앞에 6은 이러고 있는 거고. 자, 6x제곱 아이고 미안해요.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넘어오시면 6x제곱.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통분하면 6분의 9 6분의 4 9하고 4니까 6분의 13인 거 괜찮아요? 통분하면 6분의 13 거기 6배니까 몇? 13x 얘가 우리가 찾는 진정한 식이고 그렇게 된 게 이렇게 될 때 A, B를 찾아줘. 아, 누가 A? A는 13 아, B는 6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네, 지금 위에 네. 아이고 유제 5번에 1번도 좀 보고 갑시다. 아까는 진짜 근을 알려줬으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식 세운 거고 자 유제 5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고요. 이거 말고 1번만 풀 거예요. 요거렇게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달래요. 근데 아까랑 다르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못 구해. 아까랑 다르게. 그럼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합곱만 이용할 거라고요. 두근의 합이 빼기 두근의 곱이 빼기 4. 요거는 꼭 써놓고 시작하시고 얘가 메인이 아니라 써놓은 다음에 진짜 문제는 두 근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인 거야. 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근이 뭐다 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찾으면 되죠. 근데 이번엔 얘네를 못 구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형태를 못 찾는 거야, 식을. 그래서 우리는 두근 이거면 이거에 뭘 찾을 거예요? 네, 합곱을 찾을 거야. 그냥 합곱만. 합은 뭐예요? 얘네들이 더하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둘이 뭐 하라고요? 곱하기. 이거 하라고요. 얘네를 구할 거야.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아이씨 요거 아까 찾아놨잖아. 요거 이용하는 거야. 요거. 더한 게 얼마 나왔대 아까? 빼기 2 나왔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요 부분이 빼기 2 나왔다. 그러니까
합이 얘네 둘이 더한 게 뭐 나오는 거야? 빼기 4 나오는 거야. 곱은요 선생님 지금은 이상하게 생겼지만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니까 빼기로 묶으면 이렇게 마지막 플러스 1까지 요렇게 되실 거라고요. 근데 얘도 알잖아. 저기 써놨잖아. 처음에 찾아놨잖아. 얘가 얼마? 빼기 4 얘가 빼기 2 플러스 2로 바뀌니까 아마 요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얼마인지는 각각 모르지만 얘네를 더했을 때 마사 곱했을 때 마일이 나오는구나 되셔야 된다고요. 그럼 식 세워달래. 식은 x제곱 더한 게 얼마 나왔다고? 빼기 4. 아 더하기 4x겠구나. 곱한 게 마이너스 1. 아 맨 뒷부분이 정말 빼기 1이겠고. 이런 식으로 식을 찾아야지 인수분해 형태는 못 찾는다고 이번에는. 가는 0인데 또 늘 뭐? 네 여기 앞에 뭐가 붙어있을지 모른다고 A. 근데 문제에서는 이번엔 x제곱 앞에가 1이니까 얘가 1인 거죠 그냥. 그래서 뭐 1은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답이 뭐다?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두 가지예요. 근을 진짜 알려줘서 인수분해로 찾는 거, 근을 못 찾아서 합곱으로 식 세우는 거. 5-1번 풀어볼게요. 푸세요. 자, 마지막 유형이고요. 넘기시면 있는 건데 요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 좀 먼저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푸시면 x는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서 이런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x는 근의 공식을 썼어. 뭐 2분의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 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예요. 뭐랑 뭐예요?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 하나 2분의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요렇게 근이 2개인 거잖아. 그치? 2차 방정식에 근이 왜 2개 생겨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부호가 뭐니까? 풀마이니까 2개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럼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친구를 풀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을 썼더니 답이 2 더하기 루트 5 나왔대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하나는 숨겨놓고 이렇게 하나만 알려주더라도 하나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가 2 더하기 루트 3이면 미안해요. 더하기 루트 5면 또 하나는 뭐란 얘기인 거야? 2 이럴 거란 얘기인 거야. 왜? 우리가 외우는 근의 공식이 여기가 뿔마여서 근이 2개 생기는 거잖아. 하나가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하나가 뭐란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란 얘기인 거야. 하나만 알려줘도 2개 알려준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근의 공식을 썼는데 가끔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기가 음수여가지고 i를 써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것도 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왜? 풀마니까. 돌려 얘기하면 하나가 x가 3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알려줬어. 하나만 알려줬어. 아니야. 2개 알려준 거라고. 누구도 알려준 거야? 이 친구 하나가 이거구나. 요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알려준 게 아니라 2개 알려준 거다. 그거는 직접 찾아 쓰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켤레근이라고 불러요. 켤레근. 여러분 저번 단원에 우리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조금 복소수 단원에서 켤레복소수라는 거 불렀어요. 켤레복소수. 이게 뭐였니? 복소수 보통 Z라고 쓰죠. A 더하기 BI 형태. B가 0이면 실수가 되고 A가 0이면 허수가 되는 이런 합쳐서 복소수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Z에 뭐를 붙이면 발을 붙이면 얘가 켤레복소수라는 의미가 되겠고 뭘 바꾸는 거였니 얘들아? I 앞에 부호를 바꾸는 거였어요. 이거 하고 왔니? 네, 그래서 이게 켤레복소수인데 결국 켤레복소수가 뭐야? 이 I 부분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이 I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켤레복소수잖아요. 뿔마. 얘도 지금 해봤더니 풀마. 그래서 근은 근인데 이런 근들을 켤레근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는. 어쨌든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생긴다가 중요한 거죠. 문제 볼게요. 돌아가셔서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니? 네, 예제 5번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뭐 나왔대? 2 플러스 I 나왔대. 그럼 또 하나가 뭐란 얘기인 거야? 또 하나가 한 근이 2란 얘기는 또 하나는 2 빼기 I인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뭐 이 A, B를 찾아서 얘를 마무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디에 중간이나 끝부분에 모르는 문자가 있을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네, 합곱이라고요. 합곱. 지금 두 근이 뭐야? 얘야. 2 플러스 I랑 2 빼기 I란 말이야. 두 근을 합하면 얼마 나와요? 더하란 얘기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더하시면 뭐 나와요? 4 나오는 거겠고요. 둘이 곱하면 뭐 나와요? 둘이 곱하면 여러분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4 빼기 I 제곱.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 나온다. 그치? 근데 이런 식의 두근이 이거잖아. 식에서 합곱을 찾으면 뭐예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인 거고. 곱을 찾으면 뭐예요? B인 거잖아요. 근데 도현아 무슨 생각해 오늘? 합이 4 나왔대요. 얘가 4 나왔대요. 곱이 뭐 나왔대요? 진짜로 해봤더니 얘가 5 나왔다고. 그러니까 A가 얼마란 얘기인 거야? 결론. A가 마사, B가 그냥 5. 얘가 결론인 거예요. 일단 앞에 풀어서. 힌트가 좀 찾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뭐 이거 갖다 풀어달래요. 이거 풀어달라고요. 이거. 푸시면 x제곱 b가 5니까 몇 x? 10x a가 마사니까 이거라고요. 얘는 진짜 근 x 값을 찾으래요. 근데 이 친구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 x는 근의 공식 쓸 거예요. 짝수 공식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10이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인데 짝수여서 2로 약분을 먼저 하는 거야. 약분을 먼저. 이거 12로 약분하면 5잖아. 빼기 5분의 아까 b 반띵 한 거를 그냥 얘 제곱한다고 생각하세요. 25 빼기 ac 하시면 답이 뭐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다시 천천히 한 번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자, 뭐라고요?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두 근이 아니라 한 근만 알려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하나도 찾으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A, B를 알아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A, B를 찾기 위해, 즉 가운데 부분이나 끝부분을 찾기 위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합곱이라고, 합곱. 그래서 실제로 두 근을 합하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에서도 합곱을 써보는 거고요. 식에서 찾은 거나 진짜 근을 가지고 찾은 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B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풀어달라는 식에 넣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오네요. 안타깝게. 근의 공식으로 마무리. 요 순서입니다. 천천히 풀어볼게요. 5번입니다. 푸세요. 밑에 유제 8번 하나만 더 봅시다. 유제 8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 또 하나만 알려주네. 계속 치사하게. 하지만 하나 알려줬다고 해서 다른 거 못 찾는 거 아니죠. 두 근이 하나는 b 더하기 루트 2i 또 하나는 b 빼기 루트 2i라고요. 그렇지? 그 상황에서 뭐 a, b 찾으라는데 이 끝에 있는 거 모르네.
아, 합곱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다고요. 두근의 합이 진짜로 찾으면 뭐 나와요? 더하면 2b 나올 거고요.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뿔마 합차 공식이니까 제곱 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제곱하면 루트 2는 2 i는 i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i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곱이라고요. 얘는 내가 진짜 근을 가지고 찾은 거고 식에서도 합곱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합이 얼마 나와요? 빼기 4니까 4. 곱이 얼마예요? a라고요. 그럼 내가 찾은 합곱이나 문제에 써있는 합곱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b가 2인 거고요. b가 2인 걸 밑에 대입하시면 a가 6인 거고요. 요렇게 되시겠죠. 오늘은 요 합곱에 대한 얘기가 메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빠르면 쉽기도 할 텐데 진짜 많이 쓰여요. 진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케이. 유제 8번만 한번 더 풉시다. 푸세요.